노르웨이에서 온 카리나라는 여성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거의요. 그녀는 베이스 점퍼예요. 베이스 점퍼는 낙하산을 이용해 고정된 물체에서 점프하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예요. 베이스는 점프할 수 있는 고정된 물체의 4가지 범주를 나타내요. 라디오 마스와 타워를 지칭하는 안테나, 다리를 의미하는 스팬, 절벽을 의미하는 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직업이라니 정말 멋지게 들리네요. 카리나는 윙수트라는 옷을 입어요. 윙수트란 팔과 다리 사이에 추가 천이 있는 전신 점프복을 말하죠. 이렇게 하면 낙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낙하산을 펼쳐야 하는 몇 초 전이라도 날아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카리나는 벌써 400번이 넘는 점프를 해냈는데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으로 몇 초 동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만 같죠. 어떤 사람들은 혀를 접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공을 원할 때마다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동공을 근육처럼 직접 제어해서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DW라는 이니셜로 알려진 독일의 한 학생이 필요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는 실제로 친구의 눈동자를 떠는 방법을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그의 동공이 작아진 것을 발견했죠. DW는 오랜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자신에게 그런 멋진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동공을 수축시키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거나 긴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동공을 크게 만들고 싶을 때는 눈을 이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동공의 근육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남자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여전히 볼 수 있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하지만 청력을 아주 미세하게 활용해서 교통체증 속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혼자 캠핑을 가고 춤을 추고 나무로 오르는 등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의 초능력을 우리는 반향 위치 탐지라고 불러요. 다니엘은 방향을 찾기 위해 혀를 튕겨요. 그가 내는 소리는 주변의 물체에서 반사되고요. 반향 위치는 돌고래, 박쥐, 벨루가 고래가 자신의 방향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이동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고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이 이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다니엘을 고용해요. 스티브는 놀라운 사진 기억력을 가진 영국 예술가예요. 그는 로마, 도쿄, 두바이, 홍콩,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외우고 나중에 그걸 그려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각 도시의 상공을 한 번씩 비행하면서 정교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디테일을 그려냈죠. 로마의 파노라마 그림을 작업할 때는 판테온 신전의 기둥수도 정확하게 그렸어요. 가끔씩 어릴 적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똑같은 강도로 기억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호주에 사는 한 여성은 말 그대로 매일의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궁금할 정도로 흐릿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요. 그녀의 뇌는 아무것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임의의 날짜를 말하면 그녀의 인생에서 그날이 어땠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다. 맨스 피트너스는 그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남자 중 한 명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어요. 그의 체력을 고려하면 진정한 슈퍼히어로죠.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정신력,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운동 테스트에 도전해왔어요. 예를 들어 그는 563km 달리기를 완주했어요. 인상적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지어 잠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스밸리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질주하는 그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섭씨 49도의 바깥에서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업적 중 하나는 남극까지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남극의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이 현실판 포레스트 검프는 더 나은 체력을 바탕으로 그의 인상적인 달리기 경력을 쌓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슈퍼러는 최근 50개의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각 주에서 한 번씩 완주했는데 50일 연속으로 완주하는데 무려 50일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극한의 추위도 견딜 수 있는 네덜란드의 동기부여 강연자 빔 호프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특별한 명상 기법을 사용해서 영하의 날씨를 견디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래서 아이스맨이라는 적절한 별명도 얻었죠. 호프는 2번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했는데 그때 입고 있던 옷은 반바지 한 벌뿐이었어요. 그는 혹한 지구력 분야에서 20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여기엔 1시간 13분 48초라는 최장시간 얼음 목욕 기록도 포함되어 있죠. 얘기만 해도 얼어 죽겠어요. 계속하기 전에 담요 좀 챙겨올게요. 이 54세 남성은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려요. 그는 도시 등반으로 유명합니다. 대낮에 닫힌 건물을 오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쉬워 보이죠? 그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장비도 없이 수백 미터 높이의 건물을 오르고 있어요. 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에펠탑, 캐나다 스퀘어 타워, 홍콩의 포 시즌스 호텔, 말리자의 페트로나스 타워 등 유명 명소를 방문하고 등반했어요. 도시 등반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는 공공의 소란을 일으켜 100회 이상 체포된 적이 있어요. 와, 여전히 초능력자지만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건너뛰고 싶네요. 다음, 몇 년 전 물과 음식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그는 1940년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연구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10일 동안 방에 가두고 관찰했어요. 하지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게 건강하게 방을 나갔기 때문에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죠.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 남자는 일종의 치아왕입니다. 그는 강철 밧줄을 이용해 질량짜리 기차를 끌었어요. 팔을 사용하지 않고요. 밧줄의 한쪽 끝은 기차에 묶여 있었고 다른 한쪽 끝은 그의 이빨 사이에 있었어요. 이 남자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치약 광고 회사에서 꼭 섭외해야 할 것 같네요. 사자 속삭이면 어때요? 정글의 왕과 대화하고 이 야생동물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진짜 초능력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이 큰 고양이를 길들이고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자나 사나운 치타 등 어떤 동물과도 친구가 되어 자신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만들죠. 그 초능력 덕분에 그는 야생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이제 러브보이 데니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데니얼은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을 공처럼 말 수 있고 그 덕분에 기네스 기록을 5번이나 갖게 됐어요. 그가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렇게 구부릴 때 몸의 뼈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가족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2다리를 넓게 펼쳐 착지하곤 했죠. 하지만 그의 경력은 몇 년 후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시작됐어요.